안녕하세요. 이거비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의 제목은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김정일 지음 지식공작소에서 23년 9월 7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저자는 강남에서 28년간 개업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제목이 무척 자극적이긴 하지만 정신과 의사로서 경험한 많은 것들에서 분명히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프롤로그에서 분당 칼부림 사건을 다루고 5개의 큰 제목 아래 작은 제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50-50 사태를 다루고 있어요. 5개의 큰 제목은 여기가 강남이다. 강남에서 살아봤어? 특히 우울증. 4번째는 진단, 5번째 처방입니다. 프롤로그. 묻지마 범죄는 왜 일어날까?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40년 넘게 환자를 치료해온 정신과 의사다. 그러나 환자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깨달음으로만 바뀐다. 깨달음은 스스로 구해야, 그리고 때가 도래해야 얻는다. 정신치료는 환자가 구할 때 구하는 만큼만 주는 게 최선이다. 그 이상 주면 본능적으로 외면한다. 정신치료의 성과는 환자에게 달렸다. 의사는 그저 곁에 있어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한평생 사랑을 구하는지 그리고 외로운지에 대해 이렇게 썼는데요. 영국의 동물 행동학자인 데스먼드 모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호모사피엔스는 뇌의 크기가 약 3배로 증가했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이 좁아지고 앞으로 기울게 되어 결국 인간은 조산아를 출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침팬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 아기의 뇌는 어른의 45%인데 인간은 25%의 크기로 태어난다. 45%가 되려면 엄마 뱃속에서 21개월을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은 임신 10개월 만에 조산아로 태어나 나머지 11개월을 사랑의 결핍 속에서 커야 한다. 어떤 좋은 환경도 자궁과 같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는 자라면서 사랑의 결핍을 느낀다. 이런 어릴 적 사랑의 결핍은 커서는 보충할 수 없다.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사랑을 갈구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우울증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면 처음엔 우울감을 느낀다. 이 우울감은 으쌰으쌰하면 되돌릴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으쌰으쌰해도 회복되지 않는다. 신경 연결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뇌세포 사이의 연결을 잃는 병이다. 여자들이 과소비를 하는 것도 우울증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울증에서 가장 심한 증상은 자살이고 2번째가 가출이다. 우울증이란 분노에 가득 찬 상태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 병이다. 평소에 가까스로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그 방어가 깨지면서 분노가 폭발한다. 그 분노가 자기를 향하면 자해와 자살이고 타인을 향하면 폭력이 된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 대신 화병이란 말도 많이 쓴다. 우울증은 기분이 가라앉은 것 이상으로 화가 많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기전은 의존이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의존이 안 통하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의존이 통한다. 왜 그럴까? 인간은 감사함을 알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기가 받은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갚는다. 의존의 극복은 감사함에 있다. 우울증에서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울증으로 인해 파멸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의존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달라고 투정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다. 다음으로는 진단에서 가장 먼저 불면증을 다루는데요. 강남에는 어떤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을까? 불면증 환자가 단연 압권이다. 몸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지만 몸이 안 아픈데도 잠이 안 오는 것은 정신질환 코드 F를 붙인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잠이다. 잠을 못 자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자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이다. 불면증의 가장 큰 심적 원인은 성취 불안이다. 잠을 꼭 성취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면 불안해서 더 못 잔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불면증 치료 방법으로 역설적 기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잠이 온다. 잠은 생리현상으로 어차피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수면제, 특히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졸피뎀은 28일치가 최대이며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이 그런 약물 자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졸피뎀은 잠을 빨리 오게 하는 수면제다. 하지만 잠을 길게 자게 하지는 않는다. 프로포폴의 경우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즉시 잠들게 해준다. 공짜로 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포폴은 위험하다. 생명에 위협도 주고 엄청난 돈이 든다. 심지어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은 프로포폴에 케타민을 섞어 주사하기도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 중독이 돼서 끊으려야 끊을 수가 없다. 다음은 은둔형 외톨이인데요.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만나야만, 사람을 만나야만 고칠 수 있다. 집에서 웅크리고만 있으면 원시 본능에 사로잡히고 점점 이기적이 된다.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가 25만 명이라고 한다. 강남에도 굉장히 많다. 공부만 아니라 사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카이를 가도 집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 시대가 아무리 IT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람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 사회생활은 저절로 될 것 같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현대에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이 친구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하시라.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된다. 그 다음 환각과 환청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계가 있는 분은 꼭 책을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탈진입니다. 흔히 번아웃이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너무 쓸모가 많아서 생기는 우울증의 일종이다. 우선 쉬면 좋아지기도 하지만 무의식의 에너지를 써버렸을 경우에는 쉰다고 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써서는 안 될 에너지를 썼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에너지를 끌었으면 무의식이 먼저 회복되려고 하염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무의식에 관련된 장기가 생명의 핵심 장기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중에는 탈진이 많을 것이다. 탈진에 대해 난 이렇게 생각한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연결은 마치 고무줄 같다. 그 연결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은 그 고무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너무 잡아당겨서 팽팽해지다 끊어지면 신경 연결은 급속히 움츠러든다. 그때 탈진이 생긴다. 탈진이 계속되면 건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심장마비가 그렇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공황장애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경계선 인격장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등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섹션인 처방을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많이 쉬어야 한다. 성공 후에 관리가 안 돼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보지 않았는가? 성공 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만큼 성공했으면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 특히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도 된다. 정신과에는 사기로 재기불능이 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사기꾼들은 상대의 연약한 마음을 먹고 산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끝까지 단호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말하곤 한다. 사람을 믿되 꼭 확인하라고. 상대를 100% 믿으면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은 나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좋은 것이다. 상대가 날 속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니까. 다음으로 정신과 약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상담을 잘 하려 하지 않는다. 상담을 해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까지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자기 약점을 노출했다가는 그게 언제 비수가 돼서 자기를 찌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세상에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성공하면 할수록 혼자서 문제를 부여잡고 속으로 끙끙 앓는 경우가 많다. 그때 약물은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들에게 약물 이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과 치료는 경두계 자기 자극 TMS나 경두계 직류 자극술 TDCS 정도가 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정신과 약을 잘 쓰면 재벌도 될 수 있지만 조급하게 욕심부려 약을 한없이 늘리거나 마약에까지 손댄다면 폐인이 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틸록스와 필로폰이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뇌에 전기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뇌는 건강하고 밝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뇌는 단백질에 전기가 흐르면서 작동한다. 뇌에 전기가 가득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움직이면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한다. 도마에 칼질만 해도 LED 전구 15개를 켤 수 있다고 한다. 생명체는, 인간은 자기가 움직여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자가 충전 배터리다. 젊을 때는 많이 움직이니 자가 충전 배터리가 실하지만 나이가 들면 움직임이 줄어들어 부실해진다. 우울증은 나이에 비해 일찍 자가 충전 배터리가 부실해진 것이다. 사랑을 하면 젊어지고 예뻐지는 이유는 사랑을 하면 불꽃이 팍팍 튈 정도로 전기 발생을 많이 해서 피부나 뇌가 탱탱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시 자가 충전하기 위해서다. 정신과 치료 중엔 운동 치료라는 게 있다. 운동을 하면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만큼이나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나는 기적 같은 일이 꼭 일어난다고 믿는다. 어떻게? 나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말하곤 한다. 정신병은 가족이 고치는 거다. 가족이 사랑으로 집중하면 반드시 기적 같은 굉장한 일이 일어난다고. 이것이 저자의 결론입니다. 이 책은 매우 재미있고 현실감도 높아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